기자쇼 만지용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좀 우울한 소식, 사건, 사고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밝은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5월 상암 공연을 앞둔 이명웅 씨가 이에 앞서서 신곡 2곡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찬원 씨도 데뷔 후 처음으로 드디어 성공한 가수의 상징이라는 케이스포돔, 이 체조 경기장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 역시나 이에 앞서서 새 미니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공연이 과연 두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일지, 또한 이를 앞두고 신곡 발표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이 신곡 발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4월 29일 이명웅 씨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으로부터 보도자료가 왔습니다. 소속사가 강조한 내용은 크게 세 줄이었어요. 첫 번째, 이명웅 오는 5월 6일 신곡 발표 더블 싱글로 가요계 흔든다. 이명웅 5월 상암콘에 앞서 더블 싱글 발매, 오는 6일 오후 6시 공개. 이명웅 컴백, 콘서트의 신곡 발매까지 영웅시대 위한 특급 선물. 자, 근데 여기서 관련 사진을 잘 봐야 돼요. 이 사진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통상 그 사진은 이 앨범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일단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29일 오전 이명웅 씨의 공식 SNS를 통해서 더블 싱글 관련 첫 번째 티저 이미지가 공개됐는데 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손이 그냥 손이 아니라 이명웅 씨의 손이었고, 이 손에 대해서 소속사는 이명웅 씨의 섬섬옥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티저 이미지는 이명웅의 섬섬옥수가 돋보여, 이런 문구가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었고요. 즉 그래서 이번 노래가 손과 연관된 어떤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의 이명웅 씨의 앨범을 볼까요? 앨범 자켓을 보면은 전부 다 이명웅 씨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I'm Here로 때는 이명웅 씨가 검은색 수트를 입고 등장을 해요. I'm Here로. 나는 이명웅이다. 나는 영웅이다. 나는 히어로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웅 씨가 등장하는 게 당연하죠. 첫 번째 정규 앨범이었으니까는 당연히 응당 이명웅 씨 얼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폴라로이드 때는 폴라로이드를 들고 있는 이명웅 씨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모래알강이 때는 아련한 표정의 이명웅 씨의 측면 모습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Do or Die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주선이 배경이었기 때문에 우주복을 입고 있는 이명웅 씨의 모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명웅 씨 얼굴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앨범은 뭔가 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이겁니다. 정말 이명웅 씨가 오랜만에 발표하는 트로트 장르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누군가는 왜 또 트로트라고 해요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명웅 씨가 탈트로트, 이미 여러 장르를 섭렵하면서 트로트라는 수식어를 떼고 가수 이명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건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누차 또 하나 말씀드렸던 건 뭐냐? 이명웅이 부르는 트로트 신곡을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다른 장르도 충분히 잘 소화하고 좋지만 이명웅 씨 하면은 그의 대표곡, 맨 처음 이명웅 씨를 사랑하게 됐던, 그거는 이명웅 씨가 부르는 이명웅 씨 특유의 풋풋하고, 그리고 기존 트로트의 꺾기를 배제한 굉장히 이 담백한 느낌의 트로트였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신곡으로 들은 지는 꽤 시간이 됐다는 거죠. 정규 앨범에는 몇 곡이 담겼는데 그 이후에 발표하는 곡들은 주로 타 장르였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트로트도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트로트 신곡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 5월 6일이라는 날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직전에 이명웅 씨가 2곡을 발표를 한다. 그럼 아무래도 어버이들, 중장년층을 겨냥해서 그분들에게 선물 같은 신곡으로 2곡 중에 1곡 정도는 트로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명웅 씨의 트로트 회귀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장르 다양성 측면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는 이명웅 씨가 트로트 1곡 정도 새롭게 발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러 팬들에게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찬원 씨의 신분은 어떨까요? 이찬원 씨는 지난 4월 22일 두 번째 미니 앨범 브라이트 찬을 발표해서 이번에는 가수를 넘어 프로듀서의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이 미니 앨범 2집의 타이틀곡 하늘여행을 포함해서 명작, 당신을 믿어요, 꽃다운 날, 하늘여행 등 총 5곡이 수록이 됐는데 마지막 하늘여행은 인스트루먼트, 가사가 담기지 않은 그냥 경음악입니다.
자, 이번 신보에는 이찬원 씨가 작사 및 작곡에 참여한 곡들로 구성이 돼서 이찬원의 음악 세계를 온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타이틀곡 하늘 여행 같은 경우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노부부가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쓸쓸함과 애처로움을 담았고요.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는 재회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이찬원 씨가 노부부가 출연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작사,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 역시 이 다큐멘터리를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심금을 울리는 이찬원 씨의 이런 감성이 담긴 목소리와 애틋한 가사가 잘 어우러진 곡입니다. 자, 일단 이찬원 씨가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직접 뮤직비디오 감독을 섭외하는 듯 이 앨범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의 성과도 굉장히 중요해요. 초등 판매량이 무려 60만 장, 커리어 하이. 그동안 이찬원 씨가 냈던 앨범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이었죠. 통상적으로 미스터트롯 끝나고 이제 그 힘이 떨어지고 나면은 팬덤의 힘도 약해지는 게 아니어야 했는데 그동안 탄탄하게 본인의 활동을 부추겨왔기 때문에 이번 앨범으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입니다.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이찬원 씨의 두 번째 앨범이 초동 판매량 첫 일주일입니다. 초동은 60만 6,877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초동 판매량 60만 장을 돌파한 이찬원, 지난 정규 1집 원이 초동 57만 장이었으니까 이걸 넘어선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역대 솔로 가수를 다 포함해도 굉장히 좋은 기록입니다. 초동 기준은 15위거든요. 그리고 남자로 한정됐을 때는 11위까지 순위가 치솟습니다. 자, 이런 이찬원 씨는 6월부터는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공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임영웅 씨는 5월 말 드디어 상암 경기장 무대에 섭니다. 잠실 주경기장이 리모델링에 들어간 상태에서 임영웅 씨의 팬덤을 수용할 수 있는 현재 한국의 가장 큰 공연장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죠. 이틀 동안 국내 최단 기간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은 공연이 될 것으로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퀄리티는 높이면서도 잔디 훼손, 왜냐면 여기가 축구 경기장으로 쓰이기 때문이죠. 평소 축구 사랑이 남다른 임영웅 씨가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좌석 배치도를 공개했는데 일단 그라운드에는 객석을 깔지 않습니다. 즉 잔디를 밟는 횟수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스탠드석만 관객석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찬원 씨는 오는 6월 체조 경기장에 입성합니다. 8일과 9일 양일간 공연을 개최하는데 이틀 동안 최대 3만, 적어도 2만에서 2만 5천 명을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공연은 2023년 개최됐던 원데이 이후에 두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거든요. 무엇보다 투어 시작을 서울에서 이 상징적인 무대에서 연다는 건 이찬원 씨가 이제 국내 최정상 솔로 가수로서 본인의 입지를 단단하게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게요. 현재 이런 스포츠를 제외한 공연으로서 가장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 바로 이곳이죠. 서울 체조 경기장. 여기를 이찬원 씨가 입성을 하고 그리고 잠실 주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재 가장 많은 관객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상암 주경기장. 이곳을 임영웅 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공연 간격은 불과 일주일 남짓이에요. 이렇게 같은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배출된 두 사람이 5월과 6월 사이 한국의 상징적인 무대에 올랐다는 건 두 사람이 미스터트롯 이후 벌써 한 2,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본인의 커리어를 얼마나 잘 구축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전 신곡 발표.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곡 없이 콘서트를 한다? 이거는 사실 팬들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어서 몇 번 갈 수 있지만 신곡 무대, 신곡 발표를 하면은 그 신곡이 무대 위에서 어떤 퍼포먼스와 어떻게 어우러질지 궁금하잖아요. 그걸 통상적으로 콘서트에서 제일 먼저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수 모두 이러한 상징적인 공연에 앞서 신곡을 발표한다는 건 여전히 팬들을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이 잘 되어 있고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죠. 자, 저희가 다음엔 이제 신곡을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공연 전에 과연 이들이 낸 신곡은 어떤 장르이고 어떤 곡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조목조목 분석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